네, 오늘 방송도 보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후반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이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 김준혁 후보의 극단적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여사가 이대 학생들에게 성상납을 시켰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치권은 물론 여성단체 이화여대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의 발언 다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종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에요.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요. 자, 최전 기자, 어제 이화여대 당국에서 입장문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이화여대는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입장문을 통해서 김 후보의 발언은 본교와 또 재학생, 교수, 동창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본교의 이미지 자체를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했습니다. 이어서 김준혁 후보가 검증도 되지 않은 자료 또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학 당국도 당국이지만 이화여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오랜 역사와 많은 이제 동창들이 있을 텐데 동창회 그리고 지금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회 이런 데서는 입장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명예를 가장 지켜야 할 대상이 아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 학생들일 텐데요. 네. 이 학생회가 어젯밤에 그렇지 않아도 총학 차원에서 입장을 낼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는 어젯밤이면 이제 공식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알리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총학생회 관계자는 언론에 학생회 차원의 입장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해서 통화도 시도해 봤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로라는 여성 지도자들 중에는 이화여대 출신 동창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아마 지금 이 시간 현재 여러 가지로 뭔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계에서 김 후보 사퇴 안 하면 고발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대학이 나서서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병묵 국장님, 상당히 이례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김준혁 후보가 특정 대학을 콕 찍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지목을 받은 대학에서는 반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네. 지금 검증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뭐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어느 논문 보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학 측으로 봐서는 정말 근거도 없는 얘기를 이화여대 그리고 이제 그 초대 총장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저는 뭐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여하튼 이화여대와 연관된 사람은 누구나 저 문제에 대해서 그 항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심지어는 이화여대가 있는 서울 서대문갑에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까지도 지금 가세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든 이화여대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네, 신정은 의원님. 네.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이화여대를 나오신 우리 여성 지도자 또 여성들 다 합하면 아마 수십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 그 지도부는 민주당사를 찾아간다든지 또는 집회를 연다든지 조금 더 그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근데 어제 지금 이화여대에서 공식적으로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라 사퇴하라 그랬는데 어젯밤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의 김준혁 후보에게 사과를 권유했다. 네. 네. 그래서 사과만 하고 후보직 사퇴는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근데 어제 사실 그 당에서 그런 권유가 있기 전까지 저 김준혁 씨는 거의 적반하장식 그 해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사과는 마지못해 한 거예요. 근데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면요. 자기는 앞으로
더 말조심하고 뭐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뭐를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은요. 이게 김준혁 후보 개인의 결정이 아니고 네. 이화여대 그다음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네. 우리나라 여성계의 공식적 요구를 사실상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겁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네. 핵심은 사과가 아닙니다. 네. 저런 역대급 망언을 해놓고 사과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려면 후보직 사퇴를 해야 되는데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김준혁 너 그냥 사과만 좀 하고 후보직은 계속 고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김준혁 후보는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한번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그런 식으로 사실상 깎아내렸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화여대 및 여성계가 오늘 어떻게 또 반응하느냐. 네.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이 이슈는 이제 뜨겁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각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행동과 반응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최 국장님, 그런데 최한란 박사는 김한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최 씨입니다. 네, 최 국장님을 제가 부른다는 게 이렇게 섞였습니다. 진지한 문제입니다. 김한란 박사는 사실은 우리 최근에 지난 수십 년을 보면은 이화여대 학생들한테는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됐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한란 박사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의 어떤 친일 시비 논란 이런 것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런 독자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한란 초대 총장과 이런 문제를 연결시켜서 저렇게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궁지에 몰릴 때는 아니 그 친일파 김한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네. 근데 실제 김한란 초대 총장 관련해서는 이제 학계에서도 그건 원래 그 친일 문제는 논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친일 행위가 일부 드러난 것도 또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그 친일 행위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네. 일제 강점기가 끝날 그 무렵쯤부터 해서 그런 논란에 휩싸였고 그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 어떤 학문적인 연구 업적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지라고 혹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김한란 초대 총장의 친일 문제와는 별개로 네. 이거는 미군 장교들한테 그 학생들을 동원해서 성상납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한란 그 초대 총장의 친일 문제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한란 박사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전반기, 중반기까지는 독립운동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행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해방 직전에 그 몇 년 동안의 친일 행적들도 일부 지금 남아 있는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문제와 그 다음 해방이 된 이후에 미 군정하에서 미군 장교들에게 이화여대 학생들을 성상납했다는 건 전혀 다른 별개의 논란이다. 이제 이런 지적이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이화여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대생들을 성상납시켰다. 제가 말하고 나서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서영교, 인재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안규령, 최민희 이런 사람들, 박은정 같은 사람들, 이대 출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그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모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김준혁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김준혁 후보의 말을 보면 이제 거의 이재명 대표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네, 김두수 단장님. 이제 국민의힘 후보 중에도 아마 이화여대 출신이 있을 텐데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서영교, 인재근, 안규령, 최민희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까지 다 보니까 이화여대 출신이네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분들이 지금 이 총선에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정식으로 제기를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이화여대 출신들은 좀 곤욕스러운 건 사실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정적 사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침묵이죠. 그 상황을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뭐 구태여 말을 보태서 이 문제를 덧나게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민주당 계열은 과거 2012년경에 보면 이제 그 한명숙 당대표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진보와 어떤 페미니즘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에 상당히 이화여대 출신들이 좀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항상 생겼을 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어떤 성가치라든지 성평등 문제에 대한 가장 활발한 발언을 해왔던 게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안은 더 곤욕스러울 거고요. 문제는 어쨌든 그 김한련 총장과 또 이대 학생의 해방전후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역사 논쟁인데 네. 이 역사 논쟁과 함께 지금 젠더, 이렇게 성 문제까지 같이 결합되는 바람에 네. 상당히 이제 곤욕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이제 정치인이 어쨌든 유튜브에 나가서 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생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상당한 정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김준혁 후보를 좀 역성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틈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역사를 왜곡했느냐 이 차원이 한 부분에 있는 거고 다른 부분은 이제 여성을 비하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데요. 그것이 말이 성상납 세 글자가 보태지면서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극단적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김 후보의 패륜적 막말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그릇된 역사관은 물론이고 편협함 그리고 저질스러운 성인식까지 탑재되셨으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성적 대상화는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학자적 양심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성적인 발언을 선택한 인물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 여성과 성차별이 무시되고 배제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물론이고 이제 녹색 정의당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서영주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가령 뭐 사과 권고 또는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뭐 후보 사퇴 이제 이건 이화여대 당국에서 주장을 했던 건데요. 그럼 후보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선거운동 중단 뭐 이런 조치가 선례가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도 이화여대 출신 의원과 또 당직자도 많이 있고요. 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불쾌하죠. 네. 적절하지 않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당에서는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과, 진심 어린 사죄의 글을 올려라. 네. 그리고 입장을 밝히고 네. 지역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끊임없이 하라고 공고를 한 겁니다. 네. 공고가 아니라 강제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입장문이 나온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선거가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 사퇴 부분에 있어서 사퇴를 시키면은 너무나 말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민을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지역 유권자들에게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 김준혁 후보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여성계라든지 지역에 있는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표로서 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개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측면이에요. 네.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전국적으로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고 특히나 이화여대 출신들에게는 따지고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따지고 불편함을 주고 네. 말하자면 비판의 어떤 보호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선거일 일주일 뒤면 김준혁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뭐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당에서는 분명히 이제 사퇴까지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선거가 물리적으로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권자들에게 좀 어떤 판단에 맡겨놓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은 한 달 전이거나 또는 뭐 보름 전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퇴의회가 좀 더 쉽게 결단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도 후보를 예전에 공천은 줬다가 사퇴시킬 수 있죠. 후보 등록 전에는. 네. 근데 후보가 선관위에 됐을 경우에는 등록을 하면 일단 본인이 자진적으로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당에서는 최고위를 열고 당무위를 열고 네.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또 중앙위를 열어서 네. 그 후보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안에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 총선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김준혁 후보 한 사람을 지금 위해서 이재명 그렇게 할수 대표가 없는 당무 전체에 관한 비상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뭐 1시간 이내라도 이재명 대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여러 군데를 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일단은 이 후보 스스로에게 결자해지에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런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그 김준혁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신대 위안부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아주 격한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예,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당선돼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망언밖에 더 하겠느냐.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내놨는데요. 귀한 딸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부디 올바른 역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기억을 간직하고 지켜주길 바란다. 이런 당부도 내놨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죽다 살아나서 찾아왔더니 더러운 망언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기막힌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김준혁 후보의 막말 사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텐데요. 일단은 오늘 이 시간까지는 그냥 간다, 감수한다. 이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 의원님. 지금 뭐 민주당은 그렇게 그냥 뭉개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용수 할머니가 이화여대에 나온 건 아니죠. 근데 네. 왜 저렇게까지 격하게 반응을 했는가? 이거는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대급 망언인 게 이화여대는 아시다시피 1886년에 그 메리 스크린턴이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가 이거 설립을 한 이화학당.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여성 전문 교육기관 1호예요. 네.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 때는 뭐 상강 오륜 남녀 유별해갖고 남녀 차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다 타파하고 여성도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근대 이 대한민국이 그 당시는 조선이죠.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여성도 똑같이 그 인재로서 뭐 양성을 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회 입학생들 보면 그런 그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끄끄하고 막 운답니다. 네. 내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여기에 이렇게 안 왔으면 어딘가 뭐 그 양반집 뭐 대갓집 어디서 몸종이나 허드렛이나 하고 있었을 텐데 네. 내가 이런 근대 교육을 받게 됐다 해서 그런 비화가 다 있고 그런데 네. 그런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 그다음에 그 첫 번째 1948년 5월 10일 재헌의회 선거할 때 우리는 남녀 평등 똑같이 한 표씩 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이화여대의 역사하고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처참하게 그 이화여대를 그냥 마치 무슨 성상납하는 그런 양성소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역대급 망언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라. 왜 사퇴 권유를 왜 못합니까? 사과 권유를 했으면은 아까 우리 뭐 서영주 부대변인 얘기처럼 그게 뭐 절차가 복잡하다. 그럼 사퇴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사과 권유했더니 어제 그분이 사과했잖아요. 사퇴 권유를 한번 하세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고 가겠다, 뭉개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김준혁 씨의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근현대사의 그 어떤 과정 자체를 근본부터 흔들어버리는 그런 망언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민주당은 사퇴라는 말을 삼키고 그냥 사자는 같지만 과에서 끝난다. 퇴는 아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서 소장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라도 김준혁 후보가 이화여대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방법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거는 뭐 김준영 후보가 선택해야 될 문제죠. 네. 이제는 강제 영역을 떠났다고 봅니다. 김준영 후보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요. 사과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본인의 학문적인 어떤 뭐 오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영 후보가 뭐 이화여대를 찾아서 사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당에서 김준영 후보 하나를 두고 네. 하나하나 코치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 정도를 얘기를 했으면 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강력하고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수원역이라는 지역이 이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랑 그렇게 네. 뭐 녹록한 곳은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했다는 것은 네. 결국에 김준영 후보는 선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선거에서 나름대로 뭔가 살아나기 위해서 또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선택할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김준혁 후보 개인의 문제냐, 민주당 전체의 문제냐? 에서 민주당은 김준혁 후보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 아니, 이런 상황입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네. 억지 같아요. 네.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잘 됐다. 네. 지금 뭐 지금 정권 심판론이 불이 붙었는데 이거 네. 꼬투리 하나 잡았다. 김정일의 발언이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확산시켜서 예를 들면 거의 2차 가해 수준입니다. 이화여대에 대한 명예와 이런 것들을 지켜주려면 이걸 가지고 정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2차 가해를 한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정쟁화시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이화여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화여대를 뭐 욕보이고 있다,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사퇴를 시켜야 된다. 이거 정치적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이화여대 명예를 이거 다 바로 세우려면 말한 당사자입니다. 네. 김정일 후보가 민주당의 얼굴입니까? 아니잖아요.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당에서도 거기에 대해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퇴를 시켜서 한 석이라도 한번 얻어볼까 하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김정일 후보에 대해서 사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선거에 있어서는 그냥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놓겠다는 당의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한석 이렇게 하면 한석 얻을 수 있나? 그건 너무 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에 찾아가서 뭐 석고대전하는 부분들은 김준영 후보가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똑같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부분들 네. 이건 너무 조금 그 정쟁 뭐 선거니까 이해는 되지만 좀 과하다 싶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거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당을 저렇게 칭한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저 문제와 관련해서 이화여대를 2차 가해하고 있다고 분명히 발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게 2차 가해인지 이 자리에서 좀 밝히세요. 그 자체가 2차 가해죠. 계속해서 김준영 후보의 말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화여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화여대 측에 2차 가해를 가했다고 2차 가해자. 가해를 모르세요? 어떤 의미인지? 2차 가해라는 건 그 사실에 대해서 재각인시켜서 계속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걸 2차 가해라고 하는 거죠. 잠시만요. 자, 두 분은 이제 일단 잠시 중지해 그 주시고 뜻을 좀 잘 최 국장님하고 김 단장님이 좀 여기에 대해 의견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지금 이제 이러한 사안 자체가 선거에 좀 더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김준혁 후보가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이건 정치적 쟁점으로 키우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화여대의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 이화여대 쪽에 당사자들이 나서기 전에 이제 정치적으로 정쟁화 시키면 네. 그런 또 민주당에서 그런 다시 한번 역방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네. 최 국장님. 아니 근데 이화여대에서 입장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뭐 후보를 사퇴하라. 물론 그게 총선과 엮여 있으니까 정치적이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화여대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이화여대와 김준영 후보 간 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민주당과 이화여대 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그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정치적인 차원이든 무슨 차원이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네. 저기 제가 2차 가해는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뭐 성추행 뭐 피해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성추행 피해자도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런 호칭을 쓴다든가 아니면 당신도 박원순 시장한테 무슨 뭐 하트가 들어간 뭐 문자를 이모티콘을 보낸 적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걸 2차 가해라고 합니다. 서현조치 아시겠어요? 그런 걸 2차 가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화여대에 대해서 뭘 했죠? 분명히 밝히세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영주 씨는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상금 부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신지호 뭡니까? 직책이 신지호 씨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건 조금만 편하게 부르세요. 명칭을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직함으로 함께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신위원님은 현재는 이제 위원장이라고 위원장인가요? 그러면 신지호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2차 가해라는 거는 그렇게 박원순 시장 예를 들어서 2차 가해가 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게 회자가 되면 그 당사자가 가해를 받는 거예요. 그걸 2차 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을 우리들은 다시 거론하고 재생산하지 않는다. 그걸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근데 국민은 계속해서 이화여대 이 발언들을 재생산한다. 그걸 넘어가다오게 하면 그건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이 이해가 대처 네.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랑도 여러 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김준혁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이제 양문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내 후보들의 이제 각종 이제 자격 논란, 발언 논란, 부동산 논란 이런 게 터졌는데 왜 민주당 지도부가 대응을 하지 않느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가 비상징계권도 갖고 있는데 왜 아무 조치하지 않느냐. 네. 이제는 이제 총선 공천이 이미 시작된 국면이고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후보들 이영선 세종갑 이영선 후보 사퇴시켰듯이 네. 다른 후보를 그때 사퇴를 한번 시켰는데 공천 작업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또 다시 사퇴시키기에는 일단은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그 지역구의 후보를 하나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부담이 있는 것이거니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분명히 자격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천 취소하고 후보 사퇴하라는 논란이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도태우 후보 낙마시킨 이후에 공천이 완료된 후보에 대한 후보 사퇴는 없었는데 민주당만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전국적으로 이게 지역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보 개인의 문제이지 이런 논란들이 민주당 전체까지 타격을 입히거나 판세에 뭐 타격을 입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게 현 지도부의 판단이라서요. 대응을 어떤 수위로 결정할지는 그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 또 정세를 보고 그때그때 결정하겠다. 이런 게 현재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기자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출연진들께서 이제 목소리가 좀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간혹 이번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판단은 오롯이 저희 시청자들께서 지금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면 저희들의 토론이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경향도 보일 수가 있어서 다시 원래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면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김한란이다.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라는 이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준혁 후보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근거 자료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임하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교수가 2005년, 4년 이 무렵에 써낸 한국 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도 그 논문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유튜브에서는 성상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내놓은 글을 보니까 성상납 대신에 성접대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더군요. 자, 최 기자님,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논문? 예, 제가 논문을 전체를 한번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이 해당 논문이거든요. 제목은 이임하 교수가 쓴 한국 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이런 제목의 논문입니다. 지난 2004년이죠. 한국 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펴냈는데 네. 지난 1950년대 초 김한란 전 총장이 이대 학생들로 구성된 위문단을 조직을 해서 부산 근처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국가 기관의 지원 아래 미군에 대한 위문 활동을 수행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 핵심 쟁점, 이른바 성상납 이 세 글자가 그 논문에 나옵니까?
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성상납이라고 직접 명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논문 한 116쪽을 살펴봤더니요. 김한란에 동원된 젊은 여성들이 파티에서 직접적인 성적 유흥을 제공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사회는 미군과 자주 접촉하는 그녀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상납 이런 표현보다는 파티로 시중했다. 뭐 이런 취지의 표현을 하면서 이런 행위들의 무게를 더 두는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상납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 김 후보가 이런 표현을 부풀려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또 논문 110쪽에 보면요. 미군 장교 위안 목적의 파티 대행업 또 낭낭클럽 에서 여성을 동원해 유흥을 제공하고 로비와 정보 수집 같은 활동을 한다. 이런 문장들도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표현 단위는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티를 도와주면서 로비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모임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김환란 여사하고 모윤숙 시인이 그런 일에 개입을 했다, 관여를 했었다라는 이제 부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성공에 대해 이마 교수의 논문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 본 겁니다. 최 국장님, 네. 자, 이 이마 교수의 논문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도를 둬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 부분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인터넷 공간 같은 데를 들어가 봤는데 네.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때로는 뭐 진영 때문에 갈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서로 다른 공방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무슨 이마 교수의 논문이 뭐 신뢰할 만하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이제 판단은 학계로 넘기고 네. 다만 이 논문이 이제 맞다는 전제 아래 네. 뭐 제대로 연구가 됐다는 전제 아래 얘기를 하면 그럴 경우라도 지금 김준혁 후보가 얘기한 그 성상납이나 또는 성접대나 하는 것들을 그 우리가 유추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표현도 그 자리에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도대체 자, 이 논문을 보고서 김준혁 후보가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준혁 후보는 뭘 보고 얘기한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가로 설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주 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마 교수, 저도 방송 전에 찾아봤더니 뭐 책도 많이 썼고 논문도 네네. 많던데요. 네네. 가령 6.25 전쟁 그리고 이제 해방 전후사에 있어서의 그 미군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 교수 저도 이제 이 논란이 있고 나서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살펴봤더니 이마 교수는 주로 이제 여성사에 대해서 정통하신 교수님이고. 네. 여성 인권, 여성 네. 노동 예.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근현대를 거쳐오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굉장히 악조건에서 노동에 내몰렸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향후에는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나가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로 학문적인 어떤 영역을 넓혀가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이마 교수의 어떤 여러 가지의 분석들이 어떤 말씀한 대로 그 평가할 부분들은 아니고 그건 학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김준혁 교수가 아주 오역하고 오버한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시면 여러 가지로 그 미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뭐 접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시종을 들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현상이지 성상납은 없었잖아요. 네. 당시에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만큼 여성들이 그런 노동적인 안 좋은 환경에서 그런 따가운 시선까지, 오해 시선까지 있으면서 살아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논문은. 네. 근데 그거를 김유록 교수는 잘못 해석해서 그건 무슨 성상납이네 그렇게 성적으로 연결하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이 논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그 논문의 전체적인 시각과 흐름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국지적인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기회가 오면 더 말씀을 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그런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무를 볼 때도 있지만 숲을 봐야 되잖아요. 이 논란이 결국은 지금 총선 국면에서 우리 사회에 어떤 숙제를 던지고 있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식 공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거의 이게 끝판왕이 되지 않느냐. 그 박광원 원내대표를 뭐 하위 평가 뭐 10%인가요? 네. 20% 거기에 해가지고 이제 감점을 주고 이른바 이제 이재명을
조선의 성군이라고 했던 정조에 비유한 사람을 저렇게 공천을 주니까 이런 어떤 역대급 망언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내뱉고 당의 사과 권유가 있기 전까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국민의 대표,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국민의 평균적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 수원정이라고 하는 그 지역구의 대표로서 국가의 헌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그 판단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저 개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럼 저런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내세운 게 그럼 당이 내세웠지 저 사람이 혼자 나 하고 싶어요 해갖고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무소속 출마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 심판과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미 김준혁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역대급 망언을 감싸는 그리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아직도 자격이 유효하다고 보는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판단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신 의원이나 우리 서 소장님 말씀이 공통 부분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4월 10일 날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것인데.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심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국민의 손에 맡겨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말씀한 대로 김진혁 후보 그리고 김진혁 후보 같은 분을 공천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진영 후보 때문에 압승을 한다면 국민의힘이 호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건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 기자, 그리고 뭐 대한 황실 쪽에서 무슨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십시오. 예, 황실에서도 조금 전에 입장을 냈더라고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입장문을 이제 한 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짜리로 냈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 대한제국 황실을 모독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바로잡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게 네. 무엇과 관련된 얘기냐면 그 김준혁 후보가 과거에 고종이 밤마다 파티를 벌인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황실을 모욕했다 이런 비난에 휩싸였던 바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대한황실문화원이 고종이 여자를 밝혀서 밤마다 파티를 했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김 후보가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오늘 공식적으로 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대한황실문화원에서도 조차 이제 김준영 후보는 자격이 없다 사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국면이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떻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없이 더 이렇게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자, 김두수 단장님.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잖아요. PC라고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온 나라에서 이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김준혁 후보 대학교 교수잖아요. 그것도 역사학을 전공한 네, 그런 분인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은 대체로 이제 정치에서는 좀 진보 계열, 네. 미국 같은 리버럴들이 주로 많이 강조했고, 네, 이분이 이런 쪽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아서 네. 백인들의 평소 불만을 이제 터뜨린 쪽인데요. 어쨌든 역사학자는 이제 엄밀한 사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고 네. 또 그것이 좀 대중적으로 나가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일이 벌어진 거고 또 오늘이 마침 사실 이제 제주 4.3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한 평가는 여야를 다 떠나서 정말 조심하고 좀 더 우리 사회에서 후손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걸로 해야지 과거를 계속 들추어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결국은 유튜브를 할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굉장한 본인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김준혁 후보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뭐 이 부분은 뭐 흔히 하는 말로 네. 이렇게 석고대죄를 해야 하고요. 네. 그건 지역 유권자에게 철저하게 다시 한번 그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금 이하여대나 이런 데 어쨌든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점에 이제 당이 요청해서 낸 입장을 좀 더 넘어서는 네. 본인의 뭔가의 행동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서영주 단장님, 네네. 소장님. 그런데 지금 이제 김준혁 후보의 맞상대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이수정 이제 후보인데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건 현재까지는 뭐
국민의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에 대해서 자격 없다, 네. 사퇴해라, 네. 이런 주장인데요.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 전체 이 선거판을 좀 분석했을 때는 네. 국민의힘이 김준혁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능하고 정말 무도하고 폭압적인 이 정권 심판론을 덮을 수 있다면 네. 호재가 되겠죠. 하지만 이 김준혁 후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 지금 책임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수원정에서의 심판받는 영역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흔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한번 판을 뒤집겠다는 그런 어떤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과 김준혁 후보의 어떤 발언의 심판이 어느의 궤가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 심판을 봐야 될 것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 방송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이런저런 생각 끝에 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발언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유튜브에서는 6.25 참전을 고마워하면 친미 사대주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미 사대주의 외교에서 탈피해야 된다.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어. 우리 아니 지금 미국하고 관계 정리하고 우리 중국하고 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 꼼짝 못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이유는 외교안보 라인에 이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25 전쟁 때 미국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참전해서 조선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당시 서인들 생각하고 지금 친미 사대주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네. 네,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이렇게 서로 대등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비유를 하면서 친미 또는 친중 사대주의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고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격의가 없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을 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 화성의 풍수 지리학적 의미를 여성 가슴을 얘기하면서 성적 대상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이런 주장. 거기에 덧붙여서 김환란 전 총장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까지 정말로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극단적 막말 논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친미 사대주의라고 하는 안보관까지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자, 최 국장님, 결국은 이제 수원 그 지역구에 계시는 유권자들께서 더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 그렇죠. 아니 그 수원정 지역구 유권자뿐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방송을 타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또 어떤 정치적 공방이 되고 이러면 이제 수원정뿐만 아니고 다른 국민들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겠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천한 거잖아요. 네. 그 지역이 수원정일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 김준혁 후보의 이 역대급 막말에 대한 그 일반 여론이 그렇게 별로 출렁이지 않는다고 혹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 사퇴, 공천 취소를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늘 내일 이렇게 며칠 이제 지나면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러면 끝난다. 글쎄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저는 이제 중도층. 왜냐하면 지금부터 어느 당에 내가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를 할 경우 어느 당에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과거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투표일 며칠 앞두고 결정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과연 그 김준혁 후보를 총선 때까지 또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사전 투표를 합니다. 네. 그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취재를 해보면요, 한번 느껴지는 대목이 지금 이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 수원정이잖아요. 네. 비명계 박광훈 의원 지역구였거든요. 그랬죠. 양문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비명계 전해철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후보,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제 비명계를 쳐내고 새로운 친명계가 원외 친명이 새롭게 공천을 받은 지역에서 계속 후보 자격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네. 그래서 결국에는 후보 사퇴까지 초래하게 된다면 후보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비명계 찍어내기 공천이었고 찍어내기를 위해서 무리하게 친명 인사를 끼워 넣기 한 잘못된 공천이었다라는 프레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일까요? 친명계 그것도 중진 의원들이 물러난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국회 입성을 노리는 친명계가 들어간 뒤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런 우연의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을 최 기자가 해 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선거가 끝나면은 그 유권자들의 심리, 선택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3차례의 그 총선거를 분석을 해 보면은 선거가 있기 일주일 전, 오늘이 딱 일주일 전인데요. 그때부터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이미 한 선택을 바꾸거나 하는 유권자가 10명 중에 4명인 것으로 오늘 아침 한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유권자들 40% 정도는 나는 이미 선택했어 하더라도 바뀔 수가 있고 아직은 미정인데 오늘날 새에 나는 누군가를 선택할 거야.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분석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김준혁 후보의 경우 아마도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해보건데 민주당 내 지도부 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이걸 분석하고 조사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최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 판세에 선을 넘는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 그 이상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